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그 조민 씨가 드디어 이제 첫 공판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그 엄마 정경심 교수가 한번 깜빵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는 인정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조민 측 입시 비리 혐의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혐의 인정은 보통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형을 좀 줄여보려는 그런 반성의 의미로 혐의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미 유죄 판결로 복역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깜빵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연관된 재판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혐의를 인정했어.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로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일어났던 입시 비리인데 지금 벌써 2023년이 끝나가니까 10년도 더 된 일을 가져다가 지금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뭐 죄를 줬으면은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죄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훔쳤는데 한 5년 지났어. 근데 공소시효가 안 지났는데, 야, 5년 전에 갔다가 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원래 공소시효는 7년인가 그런데, 이제 엄마 정경심 씨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민 씨에 대한 혐의도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와중에 선택적으로 또 혐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입시 비리 한 거는 맞다. 입시 비리를 했어. 근데 뭘 했느냐? 제출을 한 것이다. 제출은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걸 내가 낸 거지, 그 위조에는 자기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민 씨의 주장이에요. 그럼 위조는 누가 했느냐? 그럼 엄마가 했지, 엄마가. 엄마는 이미 그 생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형이 확정이 나서 처벌을 받으면 그거 똑같은 거 갖다가 두 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 비리에 대해서 위조 혐의는 엄마가 다 했다. 엄마가 이제 이미 다 뒤집어 썼으니까, 조국 집안의 탱커 정경심 씨가 다 이제 몸으로 떼고 나왔으니까 위조는 하지 않았다. 뭐 제출한 것은 자기가 제출한 게 맞으니까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위조는 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로 했나 봐요.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실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실제로 이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씨가 그 뭐 컴퓨터 갖다가 자기 뭐 동양대 총장 직인을 갖다가 쓰기도 했고 그거를 조민이 하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위조에 대한 혐의는 제가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뭐 마치 그쪽 변호인이랑 많이 짱구로 굴려가지고 나온 거겠지. 이게 위조는 내가 하지 않았고 제출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실형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징역까지 살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하니까 이미 엄마가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그러니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국 조민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그 상흔, 한국 사회에 남긴 족적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대입 개혁, 정시 확대, 이런 정시 확대를 한다고 했었죠. 이제 전국 교육감 및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 당시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비판 여론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바꿔. 조민 조국 때문에 대입 정책,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수시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제 정시 확대로 좀 이제 방향을 선회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좀 알아보면, 옛날에는 이제 학력고사 시험만 봤죠.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학력고사는 보지 않아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정시라고 부르죠. 수능을 봐서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 갖다가 지원을 해서 그 점수 컷해가지고 뭐 대학마다 조금씩 뭐 논술을 본다던가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점수로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수시 비율을 대폭 향상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공부만 하는 기계를 만드느냐, 어떤 애는 리더십이 좋고 어떤 애는 운동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 특기를 살려서 수시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도어, 이 수시에는 다른 뭐 경력 사항들을 많이 적게 되다 보니까 좀 돈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도 보내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준비를 시켜서 점수를 좀 고득점을 받아서 고등학생으로서는 받기 힘든 점수를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자기 그 수시 지원서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수상 경력, 뭐 어디 경시대회에 나갔다, 뭐 어디 공모전에 나갔다, 뭐 어디 또 특히 논문을 썼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현대판 음서제, 지금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의전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처럼 돈 있고 좀 스펙을 쌓기 좋은 집안의 애들이 실제로 스펙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수시로 가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우파하고 좌파고 여야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들도 뒷문이 열려 있으면 자기들 자식들도 보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 교육 정책은 수시가 좋은 것 같네, 뭐 이렇게 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제대로만 작동이 된다면
애들의 특기를 살려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건 사실 없잖아요. 무조건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가 공부를 해야만 대학을 가야 되는 이 구조는 좋지 않으니까. 이게 수시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수시 비율이 점점 상향이 돼서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76%에 해당하는 정원이 수시로 충당이 됐대요. 지금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60%로 감소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조민이 학교를 갔던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뭔가 수시에 뒷문이 굉장히 많았어. 예를 들어서 조민이 조국 사태 때 밝혀진 그런 사실들만 보더라도 고등학생이 막 논문을 썼대. 논문인데 그것도 무슨 생물학 관련된 논문. 좀 선뜻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과학고 출신이어서 그런 학교에서 많이 그런 걸 배웠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민 같은 경우에는 외고 출신이거든. 외고에서 갑자기 생물학에 관련된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실험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이제 외고 출신이고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영어를 잘해가지고 논문의 번역을 이렇게 맡겼는데 그 번역을 한 게 고마워가지고 일 저자로 등록해줬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조민 같은 경우에는 한영외고를 들어간 것 자체도 지금 약간 좀 얘기는 있어요. 이게 한영외고를 그냥 딱 중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1년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래 한영외고 들어가려면은 외고에 편입을 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살다 와야 되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살다 와서 외고로 편입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외고에 간 거는 간 거니까 이제 외고 출신이니까 공부를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열심히 했을 거긴 한데, 외고에서 버티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외고 출신으로서 생물학 약간 이과적인 그런 논문을 써서 일 저자가 됐다? 그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 어디 표창장, 어디 인턴, 이런 일들을 막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좀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던 게, 대치동 같은 데서도 그런 스펙을 쌓아주는 학원들,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준비를 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컨설팅 업체에 가서, 자, 요런 대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봅시다. 아니면은 좀 주변에 아는 교수님이 있으면 그 교수님을 통해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에 그 논문 실적을 이제 수시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 좀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서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박근혜 정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 이거는 교과 위주다. 교과 위주가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대학 연구실에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논문도 쓰고 어디 가서 인턴도 하고 그래. 근데 이건 전부 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학교 밖에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이거 상상을 해봐. 내가 갑자기 어디 교수님, 어디 대학의 교수한테, 내가 고등학생인데, 누구누구 교수님, 저는 당신의 연구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당신의 랩에 들어가가지고 이 방학 동안 인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인턴, 아주 마음이 넓은 교수는, 고등학생이 참, 생각이 좀 깊네. 널 도와줘서, 우리 랩에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겠네. 마음 좋은 교수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여기 와가지고 2달 동안 논문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논문 쓰려면 머리가 터진다고.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부터 잘 감도 안 오고, 논문을 쓰기 위한 그 근거, 실험, 특히나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실험을 2달 안에 배워가지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에서 바꾼 거는, 야, 학생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금수저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돼버리니까, 앞으로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쓰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써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던 그런 시험 성적이라던가,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 교내 동아리, 교내 학생회장, 이런 것만 써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가 이제 수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추세에서, 조국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좀 민심을 달래고자 좀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에 들어가기 좋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시 확대를 왜 교육감들이나 이런, 특히나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왜 싫어하냐? 이 정교조가 싫어하거든, 정교조가. 왜냐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교과 위주, 학교 내에서 일어난 위주 일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커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다가, 이 학생은 어떤 리더십이 있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는 학생입니다라고 한 줄 써주는 게 선생님의 권한이 되니까, 이 정교조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권한을 높여주는 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수시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밥줄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그 이전 수시든 다 좋은데,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시라는 게.
정시의 확대가 무조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시가 확대되면 결국에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 준비를 하려면은 또 학원에 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수시로 학교를 가기 쉬운, 그리고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거죠. 아무튼지 간에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시로 약간 이제 다시 유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중대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재판을 바꿔가지고 참 어이없는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조민의 킹받는 조언이 뭐였느냐. 한 고등학생이 조 씨에게 성적 스트레스를 털어놨어요. 저는 성적도 최상위인데 공부 잘하는에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했더니 조민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수능 준비한 적이 없어. 한국 교육은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인스타로 이제 고민 상담을 받아서 유튜브로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조민 씨는 외고 들어갈 때도 편입으로 들어갔고, 고려대도 수시로 들어갔고, 의전원도 면접 봐서 들어갔으니까 어찌 보면은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이 코스를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웃기죠? 이거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의전원까지 나왔으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의전원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 그러니까 의사고시를 봐야 가서 합격해야 의사가 되는 거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국시에 불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할 정도면 그래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하겠지.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다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니까 교수까지 하고 앉아 있을 거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을 건데, 어쨌거나 이 외고 고대 의전원을 시험 없이 합격해서 들어갔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아요. 지금은 그게 사실 불가능할 거야. 지금은 수시로 합격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떻게 편법 루트를 찾아가지고 시험 없이 의사가 됐다. 이거는 좀 그래. 선뜻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에 총 맞은 좌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도 그래서 정경심이 감옥 간 건데 그걸 자랑이라고 그 말을 하고 있냐. 근데 멘탈 관리는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가야 되는 개돼지들이나 하는 거고, 천명인인 조민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를 찍고 앉아서 이거 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 저는 한국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등학생들의 굉장히 큰 고민과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가 수능일 텐데, 거기다 대고 저는 수능 공부를 한 적 없고 한국 교육이 잘못됐어. 네가 그 당시에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 없이 간 거는 생각 못하고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진짜 이 집안은 뭔가 그 반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집안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국은 뭐 하고 있느냐. 딸이 검찰 조사받고 온 이 와중에 김의겸 옹호에 나섰어요. 김의겸이 이제 군산에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책을 하나 썼어. 이게 보통 좌파 정치인들 보면 책을 하나 대충 쓴 다음에 그 책을 갖고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지지자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영배도 자기가 꼼수 탈당한 것 같다가 책을 썼잖아요. 지금 되도 않은 것 같다 책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김의겸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헛소리를 많이 했잖아. 헛소리, 특히나 최근에 헛소리 한 거는 이제 그 한동훈을 대상으로 헛소리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 헛소리 한 게 자기가 잘해보려다가 슛을 넣으려면은 여러 번 슛을 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헛발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국도 손흥민 봐라. 손흥민이 슛할 때마다 다 골이 들어가냐. 슛 10개 하면 하나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손흥민에 빗대서. 네, 손흥민은 솔직히 건들지 말자 이 새끼들아. 손흥민은 건드리면 안 되지. 어디다가 손흥민을 김의겸에다 갖다 대나.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 자기가 이제 군산에 출마해서 좀 당선이 일단 출마해서 경선에서 이제 이기면은 좀 이길 확률이 높긴 하겠죠. 군산이 전라도 지역이고, 어쨌거나 좌파의 지역이니까, 좌파의 텃밭이니까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이런 행사를 연 것 같아. 근데 여기 지지자들 출판 기념회 이 참석 최강욱이 여기 또 와 있어. 구라쟁이 김의겸의 출판 기념회에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과 마누라가 깜방 갔다 온 조국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김웅순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여기 왜 있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이 정치권에다가 줄을 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암컷 발언으로 당원 정지를 먹은 최강욱이 여기 와서 행사를 참여하고 있다. 조국도 참 좀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주당 의원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면 좀 조국도 좀 낫겠는데, 물론 이 최강욱이 조국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고 철험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니까 이쪽 사람들의 부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치는데, 솔직히 나 같으면 안 나갈 거거든. 이딴 사람들하고 안 어울릴 거거든. 근데 왜 어울리느냐? 초록은 동색이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어울리겠죠. 다들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친구랑 어울리는데
자기랑 성향이 맞는 친구랑 어울리게 되지. 처음에야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얘는 어떤 성향이 잘 모르겠다면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뭐 어떤 놈들이 다 알잖아. 맨날 구라만 질러싸는 이 김희겸이나 맨날 막말만 하는 최강욱이나 딱 보면 아는데 그럼에도 어울리는 거는 자기도 똑같은 놈이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조민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 조국 신당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뭐 김희겸이 공천을 받느냐 최강욱은 공천을 아마 못 받을 건데 거기서 총선 이후에는 또 뭐하고 삽질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